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서는 진로 맵 그리기 및 미래 직업 상담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상담센터 신수정 팀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수정 팀장님은 청소년 상담 전공을 하시고 또 단년간 청소년을 상대로 많은 봉사를 활동해 주셨는데 다음 순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수정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이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울산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 보시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참여하게 되었고요. 실제 제가 진행하는 교육 내용은 집단 상담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처음에 마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실제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 참고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 우선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특강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의 진실 혹은 거짓, 여기에 한 5가지가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진실이고 1가지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 거짓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상담센터로 찾아오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집중해 주세요. 맞추려고 하면 저를 조금 보셔야지 될 것 같다, 그죠? 제가 옆으로 살짝,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은 현재 울산 북구에 산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선생님은 댄스에 흥미가 있다. 선생님의 중학교의 꿈은 가수였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있다. 선생님은 패션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이 5가지예요. 4가지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1가지는 거짓이 있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몇 번? 2번. 2번. 2번은 선생님은 댄스에 흥미가 있다. 이건 거짓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혹시 2번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보여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퀴즈를 냈을 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직업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진행하시는 선생님은 상담 선생님이니까 상담 선생님? 댄스에 흥미가 있겠어? 몸치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거짓은 4번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선생님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댄스에 흥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한 3년 동안 열심히 교육받은 적도 있고요. 실제 중학교 때 꿈은 가수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패션몰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감각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미적 감각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걸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 이 내용들이 어쩌면 선생님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진로는 이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직업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은 댄스에 흥미,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어진 걸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은 가수였다.
이 꿈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수라는 꿈은 선생님이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꿈꿨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춤도 너무 잘 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선생님 항상 공연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웬걸요 중학교 때 올라가서 합창부 오디션을 봤는데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선생님 떨어졌습니다. 그때 좌절감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실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디션에 떨어진다라는 거, 이 학교 오디션에서 떨어진다라는 거 내가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선생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선생님은 상담사 직업을 언제 찾았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대학 때 1학년 때 집단 상담이라는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그리고 너무 관심이 가고 그리고 쏙쏙 귀에 잘 들어오고 나는 이 일이 나한테 맞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래요. 너 노래 잘하잖아. 아니야. 노래로는 내가 지금 진로를 선택할 수 없어. 왜냐하면 유능감이 떨어져서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 그 다음에 뭐 잘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더 들어주는 거 잘하잖아. 부모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나는 뭐 잘해요? 너는 형제 자매들 싸울 때 중재 역할을 잘하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접목을 나라는 사람과 접목을 해보니 상담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처럼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전에 진로란 그리고 직업이란 이런 것들 아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봅시다. 진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 인생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을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진로라면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적성과 능력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사실 직업과 진로를 동등하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걸 내가 평생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앞전교육 때 여러분들이 받았지만 4차 산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회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고요. 직업군의 변화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우리가 큰 의미에서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에게 잘 맞는 진로, 내가 정말 나아가는 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길,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꿈, 진로,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나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성격은 선생님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저 성격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저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요. 선생님 저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엄청나게 잘해야지 잘하는 거고 엄청나게 좋아해야지 좋아하는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자신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성격은 어떤가? 난 말이 많은가? 나는 말이 적은가? 친구들 여러 명에서 노는 게 좋은가? 밖에 나가서 좋은가? 집에서 노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 번씩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은 뭘까?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싫어한다라고 하면 직업군과 연결돼서 싫어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직업군은 빠질 수 있겠죠. 자,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기분을 좋게 하는 우리가 감성을 울린다 그러죠. 내 마음을 울린다 그러죠. 직업은 내 마음을 울려야지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나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나는 이거 정말로 하기 싫어. 이런 것도 적어보셔야 돼요. 자, 잘해왔던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해왔던 것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적성 탐색 검사를 보면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은 타고나는 기질, 타고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해왔던 것 예전에 나 블록놀이 잘했었는데 엄마 나 물놀이 굉장히 잘했었잖아. 이런 것들도 찾아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 진로는 직업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해왔던 직업은 뭐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직업은 뭐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고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진로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 번 아마 해봤을 거예요. 진로도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분화하고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요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약이 된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감정, 선택하게 된 이유, 하게 되면 어떤 게 나한테 가치로운지 이렇게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꿈 목록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나열할 때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내가 진로 하면 생각나는 꿈 하면 생각나는 걸 마인드맵으로 가지치기를 모두 다 했다. 그러면 그걸 꿈 목록을 한번 작성해서 갖고 싶은 것은 갖고 싶은 대로 또 묶어보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은 대로 묶어보고 되고 싶은 것은 되고 싶은 대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분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산발적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난 짜장면 좋아해. 나는 볶음밥이 좋아. 그리고 나는 스파게티 좋아해. 이렇게 쭉 쓰다 보니 나는 중화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찾게 돼요. 이게 바로 마인드맵의 효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면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친구가 한 거예요. 방송 댄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춤도 잘 추고
나는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 나 이런 거 너무 재미있더라. 그래서 난 방송 댄서가 될래. 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다시 마인드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학원 등록해야 되겠죠? 연습해야 되겠죠? 방송 댄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라든가 이런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직업과 관련된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계획을 한다면 좀 더 진로가 가깝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진로 선택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 활동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좀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지금 내용을 한번 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엄마 나 뭐 해야 돼? 선생님 저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뭐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 진로에 대해서 누군가가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실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지 돼요. 자, 그리고 고민한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야 돼요. 선생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지 돼요. 내가 여기에서는 어떤 장면에서는 어떻게 했나?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화를 냈는데 관찰을 해보니 난 부당한 거는 참을 수 없어. 이것도 관찰이죠. 그것도 본인을 아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격 검사, 적성 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검사도 다 모아놓으세요. 수집해 놓으세요. 그걸 하나로 묶다 보면 마인드맵으로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진로의 어떤 방향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 흥미, 적성, 여기 유능감이라고 했는데 실제 잘할 수 없는 걸 계속 도전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어떤 사회적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정보를 수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머릿속에 고민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명. 저는 정말 제 길을 찾고 싶어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민도 하고 수집도 하고 관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신을 믿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사실은 비교를 해서 내가 1등부터 10등까지만 성공한데 이 기준은 사실 굉장히 모호해요. 특히 4차 산업이 된다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0등에서 적절하게 4차 산업과 연결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요하지 않고 유능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믿고 경험하는 용기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경험하는 용기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표현하면 실제 그 행동을 해봐야지 않습니다.
네, 해보면 아 이거는 나한테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 이건 재미있구나 없구나 그러면 부족한 건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직업과 연관된 활동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 개인 나만의 길을 찾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나요?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관찰하고 수집하고 표현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 이게 진로에서는 굉장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사실 선생님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선생님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날로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분야와 직업들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접목할까라는 걸 간단하게 선생님이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자,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리고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인터넷, 빅데이터라는 그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라진 것들은 새로운 직업을 등장하게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직업들. 신발 공장. 이 아디다스 신발이에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요거는 잠깐 선생님이 안내를 하고 갈게요. 아디다스 신발 회사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 실제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최근 인건비가 비싼 독일에다가 아디다스 신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선생님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아디다스 회사는 고객 맞춤형 운동화를 제작을 한대요. 네, 그건 바로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스피드 팩토리라는 어떤 사람은 연료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계들이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50만 켤레를 만드는데 600명이 필요한 일들을 실제 독일 공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신발을 만드는데 10명의 사람만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나요? 이게 4차 산업인가 봐요. 우리가 경험하는 4차 산업. 앞으로 우리의 이 한 가지 아디다스 신발 공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직업 세계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여기에는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우리 유망직종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실제 앞으로의 4차 산업은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자, 여기 보시면 파일럿이 55% 없어진대요. 이유는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부분들. 경제학자보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더 잘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 하면서 살아남는 직업군과 그리고 사라질 직업군에 얘기했을 때는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정보통신과 관련된 직업군은 아무래도 많이 발달할 예정이고 사람이 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사라질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망직종 중에 하나가 실제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사람의 소외감, 우리의 소외감, 기계가 대신하니까요. 나라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독창성, 나의 인정 이런 것들과 필요한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생겨날 직업.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직업군, 선생님도 사실은 직업군이 익숙하지 않아요. 스너글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너글러 이게 뭐지? 라고 하니까 스너글러는 고객과 정서적인 교감을 해주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실제 이런 직업군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상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 이건 도대체 뭐지? 원격으로 사실은 내 몸에 대해서 우리 그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죠. 이 원격 진료를 하고 이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나의 24시간 관리해주는 직업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굉장히 이거 뭘까? 장의사는 장의사인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어떤 그런 매체에 내 정보가 많이 남아있죠. 내가 사후에도 나에 대한 정보가 막 떠돌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는 지금 현재도 유명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한대요. 실제. 그래서 이런 직업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직업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거 사라질 직업도 있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창직이라는 얘기를 요즘은 해요. 청년층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버들의 직업 이름이 다 달라요. 굉장히 우리가 강사, 인문학 강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 본인의 그 주안점, 내가 잘하는 특기를 살려서 유튜브에다가 직업군을 쓰는데 무슨 크리에이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직업군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직 어워드 수상자 이게 실제 우리들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제 이 어워드 수상자를 조금 뽑았대요. 그래서 메시지 필름, 추모 영상 제작자 이런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진하기 위해서 고용정보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직업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음악 캠프 컨설턴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농촌 체험과 농산물 홍보 파티를 붙여서 농장 파티 기획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상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직업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4차 산업은 여러분들이 창직의 세계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 그냥 방법만 이야기를 한번. 오늘 여기 창직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전달만 하도록 하겠어요. 자, 나는 내 직업을 어떻게 만들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업을 만들 때 방송, 의료, 음식, 여행, 교육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상상 직업을 만들 수 있고 실제 4차 산업에서는 이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음식과 과학, 음식과 여행 이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방송과 함께 청소년들이 작업한 거예요. 방송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로봇 하니까 로봇 사이언스 뭐 이렇게 해서 기획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음악과 그리고 방송, 음악 방송사, 미술
리듬 크로키 뭐 이렇게 새로운 창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제 활동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외국 직업 창직 아이디어인데요. 건축 여행 기획사.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실제 있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자, 우리가 뭐 장애인이면 여행 가기가 참 어렵지 않나? 라고 하지만 이런 코디네이터, 이 사람들을 위한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니어 전화 안부 상담사. 선생님 상담사죠. 선생님은 청소년 상담사인데 시니어 전화 그리고 안부. 어쩌면 우리는 그 세대에서 어쩌면 혼자 사는 그 세대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직업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창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4차 산업에 대한 그 직업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제 이걸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 1388 아마 울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부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여기까지 선생님이 진로 마인드맵과 그리고 4차 산업의 직업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